먼저 우리 식전에 수고하신 피아니스트 이정민 씨가 나와서 오늘 출판 기념에 축하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씨 역시 작가와의 인연이 상당히 깊은 분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피아노 연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정민 피아니스트 어디 계세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우. 네. 인어공주가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연주드릴 곡은 우리 뒤에 익은 아드미론 발라드를 준비했습니다. 작곡가 폴 드 세네비유가 자신의 둘째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그러죠. 왜 이 곡을 준비했냐 그랬더니 바로 축하와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정민 씨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책 출판 기념회 한다고 이렇게 경양 각지에서 그리고 나라를 이겨나가시는 훌륭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이 어떤 분 한 분인들 저한테 소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분 있겠습니까만은 시간 관계상 앞뒷줄에 먼저 모신 우리 제가 좀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 안 받으신다 해서 제 마음속에 그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저희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어른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지역에 정말 정치를 떠나서 정말 큰 어린이시고 제가 사무관 때부터 기획관리실장에 이르기까지 이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시면서 상관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기분으로 늘 배우면서 따르고 그리고 그분한테 배워서 제가 이나마라도 행정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심대평 이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이죠. 뉴스에 보기만 하면 나오시는 유명한 분.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임 선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병준 위원장님 모십니다만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은 그렇게 제가 소개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세종시를 바로 제2의 행정수도를 설계했던 분이고 그리고 정책실장을 하셨고 교육부총리를 하셨고 그리고 저와는 옛날 지방자치를 통해서 쭉 인연을 맺어왔습니다만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김병준 교수님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병준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사실 정말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못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국회 일정이 바빠서 도저히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워서 내가 축하 화환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고, 그래도 감사한 토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역 정치인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 충남의 큰 기둥이시자 가장 어른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선우 의원이신 홍문표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덕연구단지를 만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서 대덕연구단지만큼 외국의 유수한 과학자들을 초빙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초빙하신,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직접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설계하시고 원자력 발전 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시고 지금도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장인순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유명한 아산의 이명수 의원이 모셨습니다. 우리 이명수 의원님은 제가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깍듯하게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공직생활부터 늘 이분 제가 뒤만 따라갔어요. 이분 정책국장 그 다음 후임,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후임. 그래서 맨날 선배로서 늘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평생을 지내봐도 참으로 부드럽고 외유내강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삼선 의원이신 우리 김태형 의원님 보령서천에 오셨습니다. 사실 이분 또한 뭐 이런 말씀드려서 결례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완구 10월 달에 자꾸 하신 이완구 총리님께서 도지사 하실 때 저하고 같이 전에 행정부지사, 그리고 김태원 우리 위원장님, 지금 농해수산인가요? 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무부지사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늘 받는 인상은 동네 번쩍 사회 번쩍 하면서 정의를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는 분, 홍길동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아니신가. 정말 정의와 의리의 정치인, 사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특별한 분들을 제가 좀 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애모로 유명한 우리 김수희 가수님, 우리 가수 김수희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덥석한 머리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구려로 그 필명을 날리고 있는 작가 김진명 씨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분, 어른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해병대 쏘기 때 제가 직속 상관으로 연대장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37년이 지났지만 그간에 그래도 가끔 연락 주고받으면서 안부도 여쭙고 어쨌든 식사도 모시고 그러면서 늘 지휘관의 그 길, 또 해병 정신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하들이 늘 따르는 우리 박태복 장군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신다면 제 국민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형령 따르는 우리 전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전 광역시장 했던 박성효 시장입니다. 그리고 어디 계신가요? 우리 충남대 총장 하시고요.
지금 충청포럼의 상임의장을 하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상철 총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립대 총장을 하셨던 공주대 서만철 총장님 모셨습니다. 또 우리 재선 의원을 하셨던 대전의 동구에 이장호 의원님 기억하시죠? 이장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 지역의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또 충남도에서 행정부지사, 중앙에서도 활동했던 김동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우리 24회 행정부시 동기입니다. 박찬호 행안부 차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이시고 사실은 정말 회장 이상의 부회장이신데 우리 충남도에 수십 년간 장애인 지도자로서 계시는 이건희 장애인협회장. 그리고 세종시에 사암연합회가 있는데요. 그 사암연합회 오늘 환성 스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다른 일이 갑자기 생기셨다고 그 총무 스님이신 원행 스님 오셨나요? 그리고 또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눈에 안 띄었는데 우리 권순범 우리 KBS 현 이사이자 전에 전략기획본부장을 하셨던 권순범 이사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 여기 해군 참모 차장을 지내신 이 김판규 해군 중장 제 동료 계세요. 아 저기 오셨네요. (51일) 사단장을 지내시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를 지내시는 김일수 장군님 안 오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저기 국가안보에 관한 일이라. 또 우리 성윤환 장군님 오셨습니까? 성윤환 장군님 아 예.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 우리 세종시의 교육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을 맡아서 짊어지고 계실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린다면 우리 사진 속 우리 여주장 교장 선생님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영상대학교 최정수 교수님 오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최태호 교수님 오신 뒤에 최태호 교수님. 예, 각계각층에서 우리 정말 신발이 9켤레가 19켤레인가요? 떨어지도록 지역을 해서 발로 뛰어다니시는 조관식 박사 오셨습니까? 조관식 박사 아까 보이던데. 잠깐 나간다 봅니다. 예, 아주 여러 분이 오셔서 제가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또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현역 시의원으로는 유일한 여성의원 박용희 의원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사실 침례신학대학의 김선배 총장님께서 오셨다가 바쁘셔서 조금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현재 그 신학대학의 특임교수로 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들어오시면 또 제가 깜빡 한 분이 계시면 추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행사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내빈 소개인데 이렇게 주민이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자가 소개할 때는 직책 이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개인과의 어떤 관계를 쭉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민호 작가가 소개해 주신 내빈들 몇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축하의 인사는 우리 전 충청남도 도지사이셨던 신대평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기이기 지방자치발전의 위원장도 역임하시고요. 건양대학교 세종미래비전 연구원동원장이시고 도지사가 계실 때 저도 몇 번 불러주셔서 사회도 갔는데 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 최민호 작가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공직 생활을 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종시에 오늘 내려오면서 도시 한가운데를 질러오면서 아주 감회가 깊었는데 2002년도에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아주 희망에 부풀었던 그 시절이 되돌아보였습니다. 우리 김병준 당시 실장님 여기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을 해주셔서 2004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위헌 판결을 받고 그리고 우리 전 도민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분개했던 또 함께 일어섰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법을 발의를 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대한민국이 이제 서울 일격 중심이 아닌 그리고 5천년 역사에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가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심이 세종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에 함께 여러분과 손을 맞잡았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최민호 청장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작가를 소개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최민호 작가가 책에 썼던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위 올 스크림 나는 외친다. 너도 외친다. 우리 모두 함께 외친다. 왜 외치겠습니까? 이 가슴 속에 아직도 외쳐서 만들고 싶은 많은 응어리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왜 외치십니까?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외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외치십니까? 이 최민호가 외치는 외침에 우리 모두 함께 We all scream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입니다. 짧게 축하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가 34년 교직에 있었습니다. 정부에 있었던 5년을 포함해서. 근데 교수치고는 어떻게 복이 많아가지고, 이제 젊어서부터 정부 일에 관여를 이리저리 했는데, 우리 이 최민호 오늘 작가, 최민호 작가는 제 기억에 아마 내무부의 사무관 시절쯤에 저하고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부 일에 관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분들 만나고 저분들 만나는 과정에서 이 복이 많다 보니까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세종시가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이제 이 자리를 잡는 단계까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 분권과 관련 또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신행정 수도 건설, 지금 행복도시 건설이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복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종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시로서의 위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우리 최민호 작가와 같은 분들이 앞으로 정말 더 크게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디자인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나이 드신 우리 총리 출신 한 분을 뵀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식후 디저트로 뭘 시켰는가 하면 아이스크림을 시켰는데 이분 말씀이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행복해. 나이가 들수록 이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진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니까요. 진짜 그 조용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물론 우리 최 작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아이스크림.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 행복을 세종시 전체의 행복을 위한 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런 외침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석입니다. 제가 그 인근 공주 지역이 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다가 공주 부여 청량을 한 바퀴 돌고 또 대전에 결혼식장 한 군데 들려서 이렇게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병준 상임 선거대책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대평 전 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행정 수도로 가는 우리의 목표 그 도도한 도정에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함께 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민호 실장님 누구보다도 우리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온 장본인이시고 또 앞으로도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가는 그 도정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색스폰 연주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색스폰 잘 보시는 거 아세요? 네, 뭐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어느 한 군데 빠진 데가 없는 분이시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묘비명을 제가 직접 쓰셨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세종시 이곳 연기군이 제 지역구였습니다. 8년 동안 연기 공주가 지역구일 때 제가 초재선을 지냈는데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헌재 도마위에 올랐을 때 제가 열 하루를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100km 나가는 거구였는데 지금은 한 10km가 줄었지만 열을 굶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근데 역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우리 충청인들이 그때 우리 심대평 지사님이 여러 차례 저를 위로하러 들려주셨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중에서 몇 가지가 확연하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열망하셨던 세종의 국회의사당 설치하는 문제 이제 물꼬가 터졌지요. 그렇죠? 이것을 입법으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4월달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여야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지난 9월달에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 세종시가 우리 충청이 국토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경력을 받았는데 세종시에 사시는 한 40대 어머니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여기 충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서울 아이들과 경쟁이 잘 될 수 있을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국회의사당까지 세종으로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곳은 우리 고향은 영실공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고 든든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난 그 점이 제일 기뻤다.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홍문표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또 우리 이장호 전 의원님, 김동완 전 의원님, 우리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 그 한 마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새로운 뉴스 하나 발표하고 내려갈게요.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여기 우리 김병준 상임 비대위원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열망을 기필코 실현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자, 입법부가 내려오고 행정부가 이미 내려왔고 청와대가 혼자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그 공약은 말로만 돼서는 안 되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과 함께 제가 다음 주 내로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하는 대표 입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 최민호 제5지사과 그 능력을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것인데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민호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 정리하기가 어렵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전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누가 신뢰를 합니까? 말은 따로 하고 행동은 따로이면은 이게 불신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민호 우리 뭐라고 정칭을 붙여할지 모르겠는데 이 실당위원장 정치적으로 계신데 최민호 우리 실당위원장님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얼른거리고 있어요. 그게 민주당의 이모 씨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만 나오면 거짓말이에요. 행동과 말이 달라. 그래서 최민호 하면은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종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정치적인 자기 입장에 희망을 이루어야 된다.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민호 선배님 출판기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최민호 선배가 갖고 계신 그런 그 생각, 그런 꿈 이런 부분들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충청의 거목이신 신대평 전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계의 참 이 거목들이 그리고 또 과거에 연을 맺은 그런 선배님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 최민호 선배가 드디어 평소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연대장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전우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축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 그냥 이제까지 축하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들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자 적어왔는데 그거를 읽어드리고 내려가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호 작가의 뒤에 해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병으로 부르겠습니다. 그것도 거슬릴지 모르지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자리. 제 나이는 82세 노병입니다만 오늘 최민호 해병의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1984년 제가 포항에 위치한 해병 제1사단 제2연대장 재직 시 최민호 해병은 연대 정훈참모직을 맡으면서 저와의 인연을 맺은 후 오늘까지 긴 착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나름 연대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에 단 2명밖에 진급시키지 않는 그런 해병대 장군 반열에 들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연대 정신전력 분야를 담당하여서 전 연대원의 단결과 정신무장 그리고 사기진작에 최민호 해병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는 전력을 학술적으로 총포, 기동장비 등의 유형 전력과 형체가 보이지 않는 무형 전력, 즉 정신전력으로 구분하는 바, 해병대에서는 특히 정신전력부를 대단히 중요시하여 신병훈련소에서부터 소위 해병정신을 철저히 주입함으로써 인간을 개조하다시피 하여서 나약한 민간인을 절대 강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해병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련된 해병들이기에 단 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지 않은 채 통영 상륙작전에서 귀신 잡는 해병, 도솔산 공격작전에서 무적 해병, 그리고 월남 짜빈동 전투에서 신화를 남긴 해병으로 그 상승 해병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바, 또 평시에는 약자를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정리, 야간 우범지역 순찰 등 각종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국 곳곳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흐뭇해지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 노병께서 인연을 맺었던 사랑하는 부하의 이 장식을 위해서 그 얼마나 긴 시간을 정성스럽게 노트를 적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선 그분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대한민국을 떨어올리는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거를 외치시는 하나도 꾸며지지 않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오랜만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죠? 네. 이제 대략의 그 행정가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기화가 돼서 이제
보관도 되고 정치도 하고 하는 건데, 최민호 군은 그 행정이 자아실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품었던 이상, 꿈, 그것을 행정을 통해서 실현을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을 다 털어보고 짜봐도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것 하나만으로도 최민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친구가 그 세종시장 선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표인지 총재인지가 왜 안 내려오느냐. 왜냐하면 모든 선거하는 사람은 그때 박근혜 대표가 내려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야, 거기는 박근혜가 절대 안 내려간다. 왜냐? 박근혜는 자기 다음 대통령 선거를 그 충남을 기반으로 한 그 무슨 당이 있었어요. 여기 심대평 도지사님이 그때 그 당의 대표였는데, 그 당하고 협력해서 자기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절대 안 내려간다. 근데 하나 아주 누수가 있다. 당신이 그걸 자진 사퇴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당 후보니까, 그때 아마 새누리당인지 몰라도 후보니까 말은 못하지만 당신이 사퇴해 준다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는 거고,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된다. 내가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거든요. 모든 사람이 최고의 기각이다. 다 흥분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이 최민호의 대답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남자구나 하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이제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책을 쓰겠다 그랬을 때에 내가, 너는 평생의 행정가인데 왜 그런 책을 쓰겠다는 거냐. 그냥 행정인이나 정치가들이 쓰는 그런 책이 아니고 자기는 작가가 되어서 진짜 글을 쓰겠다. 그래서 왜 그러고 이상한 데를 다니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최민호 얘기가, 우리나라는 행정도 지금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경제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의 지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사회는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되어간다. 해답은 정치나 경제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빈약한, 남녀노소 막론하고 평생을 의지해서 살만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제대로 행정을 하고 제대로 뭔가 봉사를 하려면은
그럼 정책이 어떻고 도로를 어떻게 건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참여하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걸 깨달았다 라고 집과하더군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최민호 군의 아이스크림 1권에 이은 2권 출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서 저는 PCR 검사를 하고 왔으니까 제가 얼굴이 무기니까 얼굴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8년째 노래를 국민가요를 부르고 있는 국민가수 김수희입니다. 제가 요즘 48년 만에요. 혼자서 노래 부르는 독립군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고 가르쳐서 어떤 무대에 올려야 되는 감독의 위치로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MBN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K 헬로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23명의 출연자들을 데리고 지금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맨 먼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이상의 크기가 결국 성공의 크기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을 크게 가져야 자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청장님 시절에 뵀습니다. 최민호 청장님을 작가라고 하니까 좀 낯선 것 같고 청장님을 음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신의 가치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 외관상으로 뵀을 때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런데 갈수록 매력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왠지 뭔지 모르게 이렇게 착착 감기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렇게 자신의 가치는 정말로 외관상이나 남의 평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렇죠? 외관상 보기하고는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주 청장 시절 때부터 이렇게 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분한테는 내면의 세계가 다양하다. 친절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덕목을 갖춘 청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넣을까요? 인격. 네, 인격은 뭐 말할 거 없고요. 외관상에서도 인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과거와 미래를 어우를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르네상스 미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르네상스맨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내려왔던 외국인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왔을 때요 2000년대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친구도 외국을 많이 다녔던 친구인데 세종시를 보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이 그거였대요. 세종시를 워싱턴 DC로 만들고 서울은 뉴욕의 금융가를 만들면 야 세계 금융의 허브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물안에 있는 저희처럼
그런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생각으로 세종시가 워싱턴 DC가 되고 그리고 서울은 세계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멋있는 르네상스맨이 돼서 아트도 알고 정말 대중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러서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이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 친절함에 놀라고 성실함에 놀라고 이 덕목에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민호 시장님이 되셔서 제가 그런 공약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시장님 되시면 서울에 집 다 팔고 여기 내려와서 글도 쓰고 그리고 또 노래 작업도 하는 그런 내 터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세종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최민호 시장님을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최민호 당협의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알아봤던 사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소신이 바른 정치인이고 한국 사회의 훌륭한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훌륭한 정치를 펼칠 거라 확신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민호 아이스크림 유튜버 애독자로서 작가님 말씀 항상 시청해왔습니다. 청년소상공인 강영빈입니다. 먼저 최민호 작가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용기를 주신 게 최민호 작가님인데요. 최민호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좀 세종시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IT 물리학과에는 한국인 교수님이 많이 계시지 않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린 한국 학생들에게 제가 롤 모델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보람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롤 모델이 있었지요. 일요일 점심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차가운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당시 어렸던 저는 그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발간된다고 하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그 이야기 중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스케일이 큰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고 사사로운 일 또한도 스스로를 변신시켜가면서 잘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유난히 떠오르네요. 아마도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저는 최근 시간결정 관측 그리고 밀러 펠로우로 선정된 것 그리고 양자 신경막 개발 등 양자 정보 과학 기술에 기여한 바로 인정받아서 35세 미만 젊은 혁신가상의 한국인 대표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35세 미만 젊은 혁신가상은 과거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설립자인 메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수상할 당시 제 나이 때 수상한 바 있는 매우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저 또한 이런 영예로운 자리에 도전을 해서 세종시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많은 분들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이번 아이스크림을 출판하시고 세종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행복하신 것 같아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에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건강히 오래오래 사셔서 아버지의 손자의 손자에게도 아이스크림을 직접 읽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아들 옆에 앉은 사람이 민호 형 여보세요? 아들 옆에 있던 명인인가요? 둘이 너무 닮았어요, 그죠? 우리 아드님은 대전과학부 출신이고 MIT 양자정보학과 조교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본인이 작가 최민호입니다. 사실 제가 인사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인순 박사님 말씀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인순 박사님 말씀하신 전에 제가 아까 인사 말씀 조금 빠뜨린 분이 있는데요. 우리 양몽규 국가시당위원장님도 그러셨고 여기 우리 세종시 가장 어르신 장영 노인회장님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한양대 가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 대전시 부시장하는 서철모 부시장이 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들하고는 뭐 같은 공직을 하지만 학계의 길을 걸었던 우성대 부총장 하시는 조원권 박사님 계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희순 박사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남이 자기 자식을 칭찬해주면 아마 가장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최민호 위원장의 아들이 소위 세계 혁신과학자 35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 두 분 집안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1979년에 정부의 부름을 받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원자력 연구를 하면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자료에 조그만 힘을 보탰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갈세받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21세기에 그 과학계의 붉은 사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이 탈원전하는 거고, 하나는 산유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겁니다. 제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우리 4개 원자력을 건설해서 지금 2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왕국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너희 나라에 아직도 병력을 쓸 수 있는 이름이 땅에 묻혀 있는데 무슨 원자력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는 납살 타고 여행을 했다.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로 여행을 했고 나는 지금 비행기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은 아마도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할 거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 손자는 다시 납살 탈려면서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백년후를 준비한다. 이렇게 되더라. 자, 석유 왕국이 백년후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5년도 못 보여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핵무기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보다 훨씬 쉬운 기술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3가지 원자로를 해외 수출한 나라입니다. 대용량 1,400만 킬로와트짜리를 이미 수출했고, 요르단이 용경 원자로 이미 수출했고, 지금 이제 사우디 건설하는 해수 3사 스마트 원자로는 해수 3사하고 전기도 합니다. 저거 원자연구소 소정을 하면서 그것은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려고 개발한 원자로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에 실으면 6개월 동안 물속에 있어도 못 찾아요. 왜냐면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산소가 필요 없으니까 6개월 동안 물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3가지 원자로를 지어서 세계 원자력 발전 최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나는 세종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건 설치하면 안 됩니다. 도시 다 버립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에서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이스크림 술을 읽어보시면 앞으로 최 위원장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아주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만 좋은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독서는 삼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째는 책을 읽고, 두 번째는 저자를 읽고, 세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책을 쓰는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재밌으면 읽어요. 재미없으면 쓰레기 때문에 버립니다. 근데 책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책을 한 권 쓰면은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민호 위원장이 출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사 제가 청해 들은 거 참 잘했죠? 예. 이 중에 많이 계신 분 중에서 뭐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다 많이 계신데 그런 시간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눈에 띄네요. 우리 충청남도 의회 의장을 지내셨던 우리 윤석우 선배님도 오셨고요. 축하합니다. 어떤 때는 칼같이, 어떤 때는 불같이, 어떤 때는 얼음같이 아주 필력을 자랑하시는 우리 김용복 컬럼니스트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제가 인사 말씀을 너무 오래 끌면 주책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석사 공부할 때인데 그때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명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정치학을 강의하는 이극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정치학 책이나 강의는 당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혁명을 얘기할 적에는 사람들은 역사가 후퇴한다고 말한다. 틀렸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역사가 가리켜주는 바에 의하면 급격한 혁명은 100걸음을 앞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반대로 인해서 110걸음을 후퇴하게 된다. 혁명은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대는 어떻게 바꾸겠는가? 급격하거나 급진적인 혁명은 결코 역사에서 성공한 적이 없고, 성공한 혁명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혁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저희들, 제 나이가 그때도 20대에 불과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진적인 개혁이 사회를 바꾸지 절대로 급격하거나 급진적인 혁명을 하면 반혁명에 부딪혀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인데,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급하고 그리고 대단한 개혁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개혁이 후퇴하고 뒷걸음질 가능성이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너무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짜릿한 거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화끈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사이다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 그 영어 삼일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절에서 I scream, you scream, we all scream, that's the revolution. 그것이 혁명이다. 라는 말이 지금도 귀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외치고 당신이 외치고 우리가 외칠 때 그것이 혁명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코 과격하지 않고 결코 급하지 않고, 그러나 소걸음처럼 우보처럼 뚜벅뚜벅 가면서 부드럽게 외치는 그 혁명,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를 바꾼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달콤하게, 매혹적으로 입술로 들어가지만 뇌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책을 한번 쓰고 싶었던 것은 사실 오래된 생각이었고요. 10년 전부터 그런 짤막짤막한 생각들을 제가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매체에 칼럼을 썼습니다. 2019년도에는 뭐 그런 글들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대전 CBS에서 방송으로 최민호의 아이스크림을 한 4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매주 수요일날 1년을 제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증발이 되니까 그 내용을 꼭 간직해보자.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기보다는 시작을 처음 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만들어 주신 분, 한의석 감독님이신데 오늘 못 오셨어요. 오늘 꼭 오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 말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광명에 있는데요. 저 제작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것은 널리 전파시켜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주는 그런 화제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게 나의 목적인데,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내용은 정말 내가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내서라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일인데 1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그분한테 신세만 지고 유튜브 제작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이것도 유튜브도 근데 구독자가 그렇게 안 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 구독자가 막 10,000명, 10만 명 가는데 이 아이스크림은 말이죠. 지금도 1,000명이 넘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사이다가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만 사이다는 혁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이스크림의 내용을 좀 공감해 주시고 그것을 전파시킴으로써 진정한 사회 변화가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냈는데요. 저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심대평 기자님이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유스크림
크게 외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위 그러면 all scream 하면서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이스크림! 위! all scream!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